안녕하세요. 교정DR 마스터 백형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벌써 3주차 강의가 되었습니다. 저번 주말엔 명절이 있었는데 모두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명절 지나면 특히 명절 증후군, 어머니 되시는 분들, 또 며느리 되시는 분들 명절 증후군으로 고생들 많으신데요. 오늘 마침 허리 질환에 대해 배워볼 예정입니다. 혹시 명절 때 전 부치시느라고 쪼그리고 앉아서 오랜 시간 앉아있다가 허리 아프신 경험 다들 해보셨죠? 자, 오늘은 쪼그리고 앉아있을 때 왜 허리가 아픈지, 왜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는지 정확하게 짚고 따지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허리 질환 중에서 오늘은 디스크라고 하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과 디스크의 원인이 되는 플랫백, 그리고 요통에 대해 배워볼 예정인데요. 혹시나 전문 용어들이 어려울 수 있어서 최대한 쉬운 용어로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추라고 하는 허리뼈는 5개의 척추로 구성되어 있고, 요추 추간판 탈출증, 즉 허리 디스크는 목뼈와 마찬가지로 척추 사이 디스크가 플랫백으로 인해서 뒤로 밀려나면서 척추에서 뻗어나온 신경가지를 압박하여 움직임 장애, 또 통증, 저림 증상을 동반하는 척추 질환입니다. 허리신경은 1번부터 5번까지 있고요. 그리고 천추라고 하는 엉치 1번부터 2번 신경까지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원인은 결국 전 단계인 플랫백의 원인이 되고요. 플랫백은 일자 허리를 의미합니다. 즉 허리의 정상 커브가 약 45도가 되어야 되는데 허리 커브를 만들어주는 골반이 후방으로 돌아가면서 허리 커브가 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상 골반은 전방으로 약 10도가 기울어져 있어서 허리의 커브를 만들게 됩니다. 허리와 관련된 부정렬 증후군으로는 플랫백, 로도시스, 그리고 흉추 후만증이라고 하는 카이포시스, 구분등이라고 하는 스웨이백, 그리고 척추 측만증이라고 하는 스콜리오시스 등이 있습니다. 또한 허리 질환으로는 척추관 협착증, 척추 분리증, 척추 전방 전이증, 그리고 강직성 척추염 등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그 증상에 따라 총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팽윤, 돌출, 탈출, 박리, 이렇게 4단계로 나눠집니다. 단계별로 증상과 통증 정도의 차이가 있고 보통 2, 3단계까지는 교정운동 치료에 효과가 있지만 3단계 이상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불가피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환자의 몫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수술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통증의 정도나 일상생활의 가능 유무도 전적인 환자의 몫이 되며 수술 후에는 반드시 재활과 교정운동 치료를 해주어야 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모두 부정렬 증후군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수술 후에 따로 교정운동 치료를 하지 않으면 100% 재발이 되는 질환입니다. 다음은 요통에 관해 배워볼 건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통을 디스크로 인한 원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겪고 있는 또는 디스크 환자들이 겪고 있는 요통의 원인이 대부분 디스크가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 건데요. 요통은 말 그대로 허리에 오는 통증을 말합니다. 허리 통증은 여러 가지 통증의 양상이 있는데요. 첫째, 허리 통증이 가로로 있을 때가 있고요. 둘째,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요. 셋째로 허리 아래, 엉치라고 하는 천추 가운데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요통이 가로로 오는 경우는 앞쪽의 복직근이 단축될 때 오는 TP, 즉 통증 유발점이고요.
요통이 한쪽 허리로 오는 경우는 장요근과 요방형근의 TP, 통증 유발점입니다. 그리고 요통이 엉치 가운데로 오는 경우는 골반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둔근이 과활성화되어 오는 TP, 통증 유발점입니다. 이렇듯 허리 통증을 느끼는 대부분은 디스크가 원인이 아니고 근육과 건이라고 하는 힘줄로 인한 통증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MPS,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구독자분들은 요통이 있을 때 이거 디스크 아닌가? 하기 전에 당황하지 마시고 요통이 있는 위치를 먼저 체크하셔서 위치에 따라 근육과 힘줄을 근막 이완해 주시면 통증이 놀랍게 경감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실 거고요. 근막 이완은 조금 이따 운동치료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리 디스크의 전 단계인 플랫백의 원인이 되는 근육을 볼 건데요. 먼저 복직근, 대둔근, 햄스트링이 과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장요근, 대퇴직근, 욕추 기립근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른쪽에 척추 해부학을 보시면 5개의 허리뼈에는 관절면이 존재하는데요. 위 관절면과 아래 관절면이 서로 맞닿아 있어서 허리가 로테이션, 즉 회전되지 않도록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를 지지하고 있는 고관절의 움직임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어깨와 함께 기능하는 흉추, 즉 등뼈의 움직임에 문제가 있을 때 결국 돌아가지 말아야 할 허리가 로테이션 되면서 허리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허리 질환의 원인과 허리 디스크의 원인이 되는 일자허리 그리고 요통에 대해 배워보았고요. 가장 중요한 그럼 이 허리 질환을 어떻게 운동으로 치료하고 허리 통증을 어떻게 케어하는지 근막 이완과 운동치료 방법을 배우기 위해 잠시 장소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뿅! 운동치료 3강 첫 번째 허리 통증에 대해 근막 이완을 배워볼 건데요. 자, 이번에 왼쪽 허리에 요통이 있을 때 왼쪽에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장요근과 요방형근을 근막 이완하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이 폼롤러가 필요한데요. 파란 창에 폼롤러를 검색하시면 아마 다양한 구매처가 있으실 겁니다. 리뷰가 많은 것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왼쪽은 무릎 바닥에 대시고 오른쪽은 90도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골반을 후방 회전시켜서 천천히 전인시킵니다. 앞으로 내미는 것이죠. 그리고 왼쪽의 팔을 머리 위로 올려서 오른쪽으로 축구를 시킵니다. 자, 이때 5초를 버티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한 번 더 골반은 후방 회전 앞으로 전인 왼손 머리 위로 축구를 5초를 버티고 돌아옵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은 골반을 후방 회전시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골반을 후방 회전시킨 뒤에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호흡법은 골반을 앞으로 내미면서 호흡을 내쉬고 돌아올 때 들이마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후방 회전, 전인, 팔 펴서 축굴 5초간 정지, 원위치. 허리 질환 두 번째 운동은 요통이 가로로 있을 때, 허리 통증이 가로로 있을 때 이완하는 방법입니다. 복직근을 이완하는 거고요. 자, 양손을 가슴 옆에 대시고 천천히 턱을 들어서 상체를 일으킵니다. 5초를 버티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자, 이번에 무릎을 접고 해볼게요. 천천히 턱을 들어서 상체를 일으킵니다.
자, 5초를 버티고 그대로 골반을 뒤로 쭉 뺐다가 다시 나갑니다. 호흡 내쉬고 다시 호흡 들이마시고 다시 호흡 내쉬고 다시 호흡 들이마시고. 자, 이 동작에서는 상체를 일으킬 때 골반이 들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골반이 들리지 않도록 최대한 골반을 바닥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상체만 일으켜야 복직근이 제대로 이완이 됩니다. 그리고 척추는 고관절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관절의 가동성을 함께 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5초를 내쉬고 들이마시고 바로. 세 번째, 이번엔 허리 통증이 엉치 가운데로 올 때 실시하는 근막이완입니다. 중둔근의 과활성화가 원인이고요. 근막이완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쪽의 다리를 반대쪽 무릎 위로 올립니다. 양손은 편하게 지면에 지질하시고, 자, 올라간 쪽 무릎에 중둔근을 이 폼 롤러에 밀착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 한 손으로 무릎을 잡아주시고 체중을 풀고자 하는 중둔근에 체중을 실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가볍게 롤링을 해주는 근막이완법입니다. 자, 이 근막이완을 통해서 지금 현재 왼쪽에 중둔근이 근막이완되고 있습니다. 자, 이 동작은 어렵지 않아서 가볍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호흡도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반대로 실시해 볼게요. 무릎에 대고 하나, 둘, 셋, 넷. 허리 질환 마지막. 이번엔 플랫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운동치료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절 굴곡근과 요추 기립근을 활성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자, 먼저 엎드린 상태에서 손등을 이마에 댑니다. 그리고 무릎을 접어서 엉덩이를 한 2cm 정도 바닥에서 띄웁니다. 그리고 팔꿈치와 머리를 들어 올립니다. 다시 내리고 한 번 더 엉덩이에 2cm 띄우고 팔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한 번 더 엉덩이 띄우고 팔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자, 이 교정 운동에서 중요한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이 운동은 고관절 굴곡근만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혹여나 대둔근이 기능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골반을 전방회전시켜서 엉덩이를 띄워서 고관절 굴곡근만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엉덩이를 띄우고 팔꿈치를 들고 이때 두 무릎으로 바닥을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다시 내리고 한 번 더 엉덩이 띄우고 팔 들고 내리고. 동작은 3초간 멈추시면 되고 팔을 들어 올릴 때 호흡을 내쉬고 팔이 내려갈 때 호흡을 들이마시면 됩니다. 3강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최대한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4강에서는 골반 질환에서 고관절 불안정성 그리고 장요근 염좌, 좌식 생활로 많이들 이슈를 일으키는
좌골신경통의 원인이 되는 이상근 증후군에 대해 배워볼 예정입니다. 운동치료 강의는 매주 금요일 오전 9시에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3주 강의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허리 질환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많은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아버지 이 운동치료 강의가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이 운동치료 강의가 대한민국 모든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에게 힘이 되고 직접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인 되시고 모든 것 공급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